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주제 1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다 배웠죠. 이번에는 주제 2에 해당하는 영역. 수업으로는 이미 만나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동북아시아 강국으로 우뚝 선 고구려.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일 때를 이제 배워봐야겠죠. 전성기 이전에 고구려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잠시 리와인드를 해봅시다. 어, 고구려의 암흑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국 원왕 시기가 될 텐데요. 고국 원왕 시기의 고구려는 위아래 양쪽으로 이렇게 침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위쪽 여기 이쪽에서 전연의 침입이 이렇게 있어 왔고, 그죠? 자, 누구의 침입이요? 전연이요. 그지? 전연의 침입이 있어 왔고, 아래쪽에서 백제의 침입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밀고 내려왔고 너무 깊숙하게 밀고 내려왔네요. 이쪽까지 내려왔고 어, 아래쪽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그 황해도 진출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걸 어, 막지 못하고 결국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죠? 자, 고국 원왕이 전사하고 나서 고구려의 체제 정비를 완전히 이룬 사람은 소수림 왕입니다. 왕이 전사했을 때 고구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나라가 혼란한데도 불구하고 병력을 뽑아서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 있었고 안으로의 내실을 차근차근 다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지? 근데 후프리왕은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을 해서 그죠? 음, 어, 전진과 교역하고 전진이라는 중국 국가랑 교역하고 이 교역의 산물로 불교를 수입합니다. 그죠? 어, 불교 공인이 왜 위대한 일이 될까요? 이건 사람들의 머릿속, 즉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굉장히 좋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국왕이 지정한 이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태학이라는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 같은 거죠. 그죠? 자, 이 인재 양성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묶어가지고 문제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 기관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율령이라는 것도 이때 만들었다. 율령을 도입했다. 딱 봐도 중앙 집권화 과정에 필요한, 그죠? 두 가지 요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 이걸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렇죠.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잘 지금 도입해서 진행 중인 거죠. 그지? 자, 몇 년 정도 재위를 하셨길래, 그지? 한 몇 년 정도 왕위에 앉아 계셨길래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나 궁금해할 법해서 이번에 재위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프리망의 재위 기간은 371년부터 384년입니다. 기껏 해봐야 13년, 그죠?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그지? 어, 아마 소프리망이 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줬고, 동생 아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소프리망의 조카가 됩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다음번 때 영토 확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은 사실 소프리망 때 다 세웠다라고 할 만합니다. 안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밖으로 뻗어나가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안으로 조용해지지 않으면 밖으로 뻗어나가기 힘들어요. 자,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확장하게 되는데 광개토대왕의 남쪽에 이 목표가 있었죠. 바로 어디를 치는 것? 그렇죠. 누구의 화살에 고국 원망이 죽었습니까? 백제의 화살에 죽었죠. 그러므로 백제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이상에서 음, 자, 백제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특징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여기 이쪽 이렇게 한강이 흐르면 그죠? 어, 광개토대왕 시기는 그죠? 어느 지역까지 진출을 했냐면 딱 이 한강 이북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라인까지요. 그죠? 이 라인까지 진출을 한 요런 지도가 나온다. 이건 광개토대왕 때의 지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백제를 공격하긴 했는데 한강 이북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죠? 한강의 북쪽을 점령했다. 쌤, 왜 한강 이북이에요? 자, 이 당시에 그지? 백제의 한강 이북을 점령해서 백제왕이 직접 나와서 공격을 그만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안 뻗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고구려가 너희 지켜볼 거다라고 경고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백제의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신라를 도와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야 이야기할 때, 그죠? 이 금관가야가 왜를 통해서 신라를 괴롭히려고, 그죠? 왜군을 들여서 요렇게 신라를 견제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지? 이 일로 인해서 신라의, 그지? 뇌물 마립간이, 그죠?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대왕을 불러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그죠? 출발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신라 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경주 근처에 있는 왜군을 격파하고 여세를 몰아서 금강가야까지 치고 내려가는 바람에 금강가야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고구려는 왜 도와줬느냐? 이렇게 내려가서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를 자, 이렇게 돌아가서 신라의 뒤를 돌아 이 백제를 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신라에게 도움을 한번 줬던 것이죠. 그죠? 이게 가야 영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은 가야에 대한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오세요. 그죠? 자, 백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했습니다.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했다. 자, 어, 북쪽으로는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북쪽으로는 저 전연이라는 국가 때문에 힘들었었다 그랬죠. 이 전연의 뒤를 이은 국가가 있는데, 그죠? 후연이라는 국가였어요. 후연을 격퇴하고, 그리고 어, 요동 지역을 확보합니다. 그죠? 자, 요동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흐르는 이 강이 요하입니다. 요하. 이 요하의 동쪽, 여기가 요동이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튀었네. 어디 갔지? 미안해요. 자, 이 요하의 동쪽 여기를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요서라고 부르죠. 그죠? 이 요동 지역을 고구려가 다시 차지했다. 그죠? 요동 지역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요하라는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데다가 요동 지역에서는 우수한 철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말들도 잘 구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고구려가 기병 중심으로 군대를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요동이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부여 같은 것도 복속을 시켰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시기의 영토 확장 방향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죠? 이렇게도 뻗어나가고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그죠? 광개토대왕 직전에 고구려는 여기 황해도 지역까지 백제한테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이걸 한강유역까지 밀고 내려가서 그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한반도를 어, 좌우하고 있는 세력이 되었죠. 그치? 자, 그러면 좀 지우고, 그지? 자, 그럼 광개토대왕 이후에, 그지? 광개토대왕 이후에 어, 누가 들어서게 되느냐? 장후왕 때입니다. 장후왕. 장수왕 때 고구려는 평양성으로 후도를 전도하고 백제를 거침없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계로왕의 국서 사건이에요. 계로왕은 누구냐? 백제의 왕입니다. 백제 왕이 다른 나라에다가 고구려 뒷담화를 하다가 걸리게 되는 아주 살벌한 사건이 벌어지죠. 지도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당시에 중국은 강 하나를 두고 두 개로 나눠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어디와 어디가 싸우고 있었느냐? 이 강 위쪽에 있는 나라를 북조라고 부르고 강 아래쪽의 나라를 남조라고 불렀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여기 있는 북위라는 국가였어요. 이 북위는 고구려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사이를 좋게 만들고 싶었냐, 북위가. 북위는 남쪽에 있는 이 중국 국가랑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 대부분을 이쪽 강을 기점으로 하는 이 지역으로 전부 다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죠? 남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지? 자, 이 상황에서 고구려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잘 생각해봐요. 고구려랑 다툼이 생겨서 여기에 있는 군대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면 구멍이 생기죠. 그죠? 북위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고구려와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백제가 이 북위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 그죠? 편지를 보냅니다. 자,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자, 백제는 고려와 더불어, 백제 입장에서 쓴 편지예요.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 황제한테 쓴 편지.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옛 조상 때에는 서로 간의 우애가 두터웠는데, 어, 고구려의 할아버지 왕인 근, 고구려의 할아버지 왕인 고국 원왕이 우리와의 우호를 가볍게 저버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저희 나라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할아버지 근초고왕께서 군대를 정비하여 기회를 타서 잽싸게 공격한 다음 고국 원왕을 죽여 목을 베어 매달았습니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연의 국운이 다해서 그 유민이 고구려로 도망치고 난 다음부터 고구려가 점점 강력해져서 끝내 백제를 향한 침략과 위협을 계속하여 원한이 얽히고 전쟁이 계속 이어진 것이 30여 년 정도입니다. 물자도 다 되었고 힘도 다 떨어져서 자꾸만 나라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황제께서 인자한 마음으로 자비를 보내어서 장수 한 사람을 보내어 저희 나라를 구원해 주시면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서 후궁에서 청소하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 아들들을 보내 마국간에서 말이라도 먹이게 하겠으니 어, 한 치의 땅이나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감히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조리 황제의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인상이 어때요? 이 글의 인상이 절박하죠. 절박하고 비굴하죠. 백제가 제발 부귀 황제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고구려 좀 때려달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부귀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좋다. 고구려가 나빴네.라고 군대를 돌려서 고구려를 칠 수 있는 입장일까 아닐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 강 주변에 지금 군대를 포진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북위는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고구려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이 국서의 내용을 북위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알게 돼서 고구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백제 너희 이 이전에 우리가 한강 이북을 쳤을 때 말이야. 너희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다시는 안 까불게요라고 싹싹 빌지 않았냐? 근데 뒤로 이렇게 호박씨를 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평양성으로 아예 수도를 옮깁니다.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원래 고구려 수도가 어디였냐면 여기 국내성 이 근처였어요. 그죠? 근데 평양으로 수도를 아예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주요 메인 병력들도 같이 끌고 내려와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 이 한강유역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밑으로 밀고 내려오겠다라는 고구려의 강력한 의지 표시예요. 그렇죠? 자, 백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는 그죠? 계로왕은 전사하고 한강유역을 백제는 상실하게 되죠. 그지? 백제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고구려는 한강을 얻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말은 고구려가 한강을 획득했다. 자, 이 당시 상황에서 계로왕이 끌려나와서 결국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죽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어, 성이 포위당해가지고 그 불화살을 맞은 그때 성이 막 불타고 안에 포위당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자 야 됐다 내가 나가서 떳떳하게 그냥 죽을게 그치? 야 내가 나가서 죽을게 그러니까 내 신하들 건드리지 마나 목 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죠? 전사라 부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잡혀서 목 잘려서 죽었어요 아주 처참한 최후죠 사실 그죠? 고구려는 한강을 획득했고 백제는 한강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뿐만 아니라 장수왕 때 고구려가 신라도 굉장히 좀 귀찮게 많이 못 살게 굴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봅시다. 신라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구려가 어느 정도로 신라한테 못 살게 구냐면 신라의 왕위 계승에도 고구려가 개입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너희 저 왕자들 이렇게 보니까 얘가 제일 고구려랑 친한 것 같아. 뭐 A, B, C, D, E 같은 그치? 왕자들이 있는데 자, 이 A가 지금 신라의 왕인데 그죠? A가 고구려한테 지금 약간 뻗대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B를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A를 죽이는데 고구려가 힘을 보태게 돼요. 이게 엄밀히 보면은 굉장한 내정 간섭이죠. 내정 간섭. 그죠? 고구려가 완전 신라를 빵 셔틀 정도로만 보고 신라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라도 이 힘을 길러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돼요. 이 동맹이 나제 동맹입니다. 그죠? 그죠? 신라의 라와 백제의 제를 합쳐서 근데 우리나라 라제 동맹이라고 잘 안 하죠. 앞에 리을이 붙는 걸 피하잖아요. 그지? 이 두음 법칙 적용해서 라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라제 동맹은 무엇에 대항하는 동맹이다? 고구려에 대항하는 동맹이다. 신라는요, 이 당시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백제랑 동맹을 결정하자마자 수도 주변에 성을 엄청 쌓아요. 고구려가 밀고 내려올지도 모른다. 언제 그 광개토대왕 때처럼 고구려가 병력을 바람같이 몰고 내려와서 경주를 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수도 주변에 성을 엄청 쌓은 기록들이 보입니다. 나제 동맹하면서도 신라는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죠? 자, 이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신라는 백제가 공격받을 때 군대를 보내주고 백제는 신라가 또 공격받을 때 군대를 보내주는 아주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어서 고구려의 아주 전성기를 견디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나제 동맹을 맺었던 신라 군주가 바로 눌지왕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자세히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동북아시아의 고구려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동북아의 강자 고구려라고 돼 있는데 왜 잘 나갈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 중국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죠? 분열되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중국 왕조인 북위는 고구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구려는 이 시기에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 이건 뭐냐?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죠? 영락과 같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어, 연도에 이름 붙이는 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84년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20살 때가 그러면 2000, 한국 나이로 한 84년생이면 쭉 지나가서 한 2003년 정도가 내 나이 2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3년을 호성 1년으로 지정하는 거야. 내가 그때쯤 황제로 즉위한다면. 그지? 그래서 황제 즉위 연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자기 고를 붙여가지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요는 누구만 쓰냐면 황제 국가만 씁니다. 황제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주고요. 이 황제 국가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야, 다 내 밑으로 기어라고 하면서 조공을 받게 되는데, 그죠? 고구려도 이런 연호를 썼던 걸로 봐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비석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자식이다. 예를 들어 그 주몽 있잖아요. 주몽 아래서 태어났죠. 그죠? 하늘의 자손이다 하는 전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의 자식이다. 이 전손의식이 왜 특이한 거냐면 중국에서 환제를 다른 말로 천자라고 부르거든요. 천자. 천자, 하늘의 자식이다 이 말이지. 그지? 즉 고구려는 이걸 통해서 황제국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간다. 우리가 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걸 밖으로 표출을 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국 애들은 고구려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이런 고구려의 상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광개토 대학릉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 대학릉비 교과서에 보면 어, 5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당시 고구려 상황이 잘 나와 있는 몇 가지 유물들. 자, 하나 더 적어놔야겠다. 호명 그릇까지. 자, 첫 번째 광개토 대학릉비 봅시다. 광개토 대학릉비 이거 복제본이에요. 실제는 저기 중국 지반현이라고 하는 저기 만주 벌판 한가운데 서 있고요. 그죠?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죠? 일반적인 사람 키가 한 이 정도 돼요. 그죠? 얼마나 높은 건지 알겠지? 그지? 6.4m 정도 돼요. 높이 정말 큰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는 네 가지 면에 고구려의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 면에는 고구려의 건국설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비석의 내면에 그지 이렇게 내면으로 생겼잖아 그지 1번 면에 고구려 건국설화 2번 면에 옆으로 돌아간 2번 면에 뭐 그지 역대 왕들 없죠 세 번째 면에 어, 광개토대왕이 없죠 네 번째 면에는 이거 어떻게 지킬지 그죠 어, 무덤 관리 아주 꼼꼼하게 적어놓은 비석입니다 그죠 자, 이 비석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그 왜군을 몰아내고 가야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우리 옆에 사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왜였는데 우리가 맞았다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이 비석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옛날부터 한반도를 쳤네 그러면 너희 우리 식민지였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죠? 근데 별로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서 일본 빼고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지? 자, 그 다음 고구려가 그 장수왕 시기 혹은 광개토대왕 시기 굉장히 남쪽까지 밀고 내려왔다. 그지? 한강 이남을 쳐들어왔다. 장수왕 시기에 잘 보여주는 비석이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 비인데요. 그죠? 한번 봅시다. 중원 고구려비 어디 붙어 있냐면 충주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 충주까지 고구려가 밀고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주가 어디냐? 여기요. 비석이 있는 곳 여기입니다. 충청도인데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구려라고 하면 흔히 여기 북부지방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요. 근데 경기도 남부까지, 그러니까 경기 남부 여기 충청도까지 고구려가 밀고 내려왔다는 걸 잘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별로 크지 않아요. 딱 봐도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 커 보이지 않는 중원 고구려비의 안의 내용이 뭐냐면은 고구려 왕이 신라 왕에게 그렇죠? 의복을 보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의복을 보냈는데 신라 왕이 직접 여기 충주까지 못 오니까 고구려 장군이 어, 왕을 대신해서 신라 왕한테 이 충주에서 보냈다. 그지? 충주에 있던 고구려 장군이 의복을 신라 왕에게 보내니까 신라 왕을 대신해서 신라 신하가 이걸 받아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의복을 보냈다는 것과 충주에 고구려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충주까지 고구려의 장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고구려가 아주 남쪽까지 밀고 내려왔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의복을 준다. 옷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지. 야, 신라, 너희 뭐 내가 도와줬는데 아유 불쌍한 놈들. 자, 이거 갖고 자 우리 은혜에 감사해. 뭐 이런 거예요. 알겠나? 고구려 왕이 황제로서 신라 왕에게 야 빵셔틀 이거 받아. 라고 주는 그런 식이었던 거야. 그지? 이 당시 고구려의 위상과 고구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도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광개토대왕까지는 한강 이북을 먹었다 그랬지. 장수왕은 한강 이남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도로 차이를 부리자면 장수왕 때의 지도는 고구려 경기가 이렇습니다. 광개토대왕 때의 지도는 고구려 경기가 이래요.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한강 북부를 먹었으면 광개토대왕 때, 한강 이남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장수왕 때입니다. 알겠죠? 아, 호명 그릇. 호명 그릇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청동기 그릇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신라 왕족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죠? 신라 왕릉에서 나왔는데 신라 왕릉에서 나온 이 청동 그릇이 용도가 바로 뭐냐? 광개토대왕 제사용 그릇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릇이에요. 그죠? 이게 신라 왕릉에 나왔어. 무슨 뜻이냐? 신라의 왕족들이 굴욕을 참아가면서 아우 광개토대왕 감사합니다라는 제사를 억지로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 한번 도와준 거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될 정도로 신라의 이 왕권이 고구려에 의해서 마구 휘둘리던 시대를 잘 보여주는 산물인 거죠. 그죠? 요런 유물들로 고구려가 얼마나 동북아시아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갔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영상은 뭐냐? 다음 파트 영상은 백제의 제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